명을 넘어섰습니다. 1일 확진자 수는 10,000명 아래로 떨어져 주춤한 모습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별 공천 경쟁이 뜨겁습니다. 영동 지역에선 야당 예비 후보들이 많이 등록해 공천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철도 기숙사에 개인 유튜버가 몰래 들어가 공포 체험 영상을 찍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허술한 시설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요양병원에서 면회가 어려워지면서 환자 상태를 제때 파악하기 어려워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훈입니다.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까지 9,622명이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2,805명, 춘천 1,803명, 강릉은 1,568명, 동해 704명, 속초 507명, 삼척 208명, 고성 170명, 양양 121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는 30만 9,593명입니다. 이달 중순 들어 줄곧 10,000명대를 보였던 도내 1일 확진자 수는 지난 주말 이틀간 9,000명대, 6,000명대를 기록하며 주춤했습니다. 제8대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별 공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보수 정치색이 강한 영동 지역에서는 예비 후보에 야당 후보들이 대거 등록한 가운데 지난 대선 결과에서 보여줬던 정치적인 표심이 어떻게 표출될지 관심입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영동 지역에서 시장 예비 후보 등록자가 가장 많은 곳은 강릉시입니다. 여당과 야당 각각 3명씩 총 6명이 등록한 가운데 현직인 김한근 시장도 4월 안에 시장직을 사퇴하고 공천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직 시장이 사퇴할 정도로 공천 경쟁이 치열한데 무소속 출마 변수가 예측되면서 강릉시장 선거는 3파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직 시장 군수가 여당 소속인 시군에서는 일찌감치 야당 후보들이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기선 제압에 나섰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현황은 속초시 6명, 고성군 5명, 태백시 4명, 정선군 3명, 삼척시 2명 등이고 속초와 삼척시에선 국민의힘 외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각각 1명씩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동해시장 예비후보는 1명, 양양군수 예비후보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로 물밑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지자체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도의원들이 늘어나면서 공천 분위기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전체 도의원 46명 가운데 현재까지 7명이 사직했고 추가로 5명 내외가 사퇴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의회가 6월 말까지입니다. 아직 3개월 정도 남았지만은 조기 사퇴를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또 주민들 곁으로 가서 애로사항이 뭔지. 도의원 예비후보는 70명으로 1.7대1, 시군 의원 예비후보는 195명으로 3.6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당별로 공천자 선정 작업에 돌입하면서 다음 달이면 지역별 후보군 윤곽이 보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한 개인 방송 유튜버가 과거 철도 승무원 기숙사로 쓰이던 폐건물에 들어가 공포체험 방송을 찍었습니다.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곳이라면서 공포감을 조성했는데요. 코레일은 유튜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유튜버가 철도 승무원 기숙사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내용으로 올린 영상입니다. 한밤중에 태백시 철암동에 있는 옛 철도 승무원 기숙사에 들어가 공포체험 방송을 찍은 것입니다. 유튜버는 여성 승무원이 끔찍하게 살해당했다며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여기 일하는 승무원 여자 기숙 여성분이 여기서 관리자한테 강간을 당하고 살인했던 그런 공간인데 딱 이게 이름 나오네요. 이게. 이 영상을 본 한 시민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버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내 생각엔 이걸 자기가 구독자를 좀 올리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 것 같아요. 영상을 찍을 때.
이처럼 도를 넘는 개인 인터넷 방송을 제작할 수 있게 된 건 코레일이 건물을 허술하게 관리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2005년에 폐쇄된 이 건물이 청소년 등의 탈선 장소로 장기간 방치됐다고 말합니다. 이불을 갖다 놓고 거기서 술을 먹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몇 번 찾아가가지고 너 여기서 술 먹고 그러면 안 된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유튜버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잠금 장치를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해 버린 일이라며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뒤늦게 폐건물의 활용 방안을 찾는 등 시설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이 훤히 들여다보일 만큼 곳곳이 파손된 창문을 밀폐하고 출입문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용이 중단된 주변의 다른 코레일 시설물들도 허술하게 관리되긴 마찬가지여서 이미 범죄나 탈선 장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허술한 시설 관리에다 일부 유튜버들의 도를 넘는 영상까지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삼척 대진원전을 다시 추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반핵단체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삼척 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와 근덕 노곡 원전 반대투쟁위원회는 오늘 삼척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0년간 핵발전소와 중저준위 방패장을 막아낸 삼척의 민주주의 역사를 무시한 채 핵발전소 재추진이라는 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삼척 시민은 물러서지 않고 언제든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강릉시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강원도 감사에서 추진 과정이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초 강릉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과정에서 건물 매입과 인력 채용을 먼저 추진하고 시설 관련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한 점과 건물 매입 예산을 편성 목적, 과목과 다르게 사용한 사항,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점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는 행정상 주의 1건과 신분상 3명에 대한 훈계 처분을 강릉시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국가사무와 중복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권보호와 사회 적응 지원, 주민화합 도모를 위한 사업임을 확인했다며 주민감사 청구 취지와 관련해 위법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80대 노인이 발가락이 괴사해 절단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면회만 가능해 제때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데다 병원 측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게 보호자의 주장인데요. 팬데믹이 장기화된 만큼 면회 경로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1월 문막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80대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사는 곳 가까이에 모시고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A씨는 아버지 발톱에 상처가 났다는 말을 전해 들었지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비대면 면회 외에는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전화로만 상태를 확인한 지 3달. 다른 진료를 위해 아버지와 함께 큰 병원을 찾은 A씨는 아버지의 발가락이 괴사됐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이걸 안 했냐 뭐 그러면서 저도 모르겠다고 나도 모를 일이라고 나도 지금 버리기 참이라고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괴사다 이거 수술해서 잘라내야 된다더라고요. 해당 병원에 따르면 지병인 당뇨 때문에 상처가 났을 때 더 크게 번졌다는 건데 A씨는 병원이 제때 상황을 전달했다면 그 전에 처치를 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병원은 이와 관련해 환자 상태를 전화통화로 충분히 전달했고 관련 소견서를 떼주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A씨는 병원이 전화로 상태를 설명한 적이 없고 받은 소견서에는 발가락 괴사 관련 내용이 전무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요양기관 면회가 제한되거나 비대면 면회 형태로 전환되면서 이번 가족의 상태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보호자가 늘고 있습니다. 당분간 감염병의 우려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환자와 충분히 접촉할 수 있도록 면회 경로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태백시가 석탄공사 장성공업소의 조기 폐광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위기 대응 조직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태백시는 산업위기 대응 전담 추진단을 2개 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지난해와 올해 각각 발굴한 149건의 사업을 대체 산업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석탄공사 노조와 정부는 지난 2일 장성공업소를 비롯한 탄광 3곳을 조기 폐광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강원도가 수년째 자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대형 소방 헬기가 미국 기종으로 결정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최근 재공고한 270억 원 규모의 대형 헬기 입찰에 미국의 헬기 제조업체만 참여함에 따라 수의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헬기는 미국 현지에서 산불 진화 주력 헬기로 쓰이는 파이어포크로 제작 기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2024년쯤 배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강원도가 정부의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에 맞춰 메타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강릉에서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영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